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 전문 찐 해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30조 보겠습니다. 동시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동시사망은 특히 상속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아버지 갑과 미혼인 아들 을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이런 게 이제 위난이라고 부르죠. 이런 게 사망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재난, 이런 걸 이제 위난이라고 보통 부른다고 그랬죠.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는데 갑에게는 처병하고 갑의 아버지 정이 있어요. 그럼 요 갑의 재산을 누가 상속을 받는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유는 우리 민법 1000조에서 상속 순위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죽은 사람의 직계 비속, 자식이라든가 손자녀를 말하겠죠. 자녀 또는 손자녀 등등등이 말하는, 자, 그 직계 비속 중에서 최근친이 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에게 아들이 있고 만약에 을에게 아들이 또 있다, 그럼 그 중에서 갑의 아들인 을이 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 손자는 밀리는 거죠. 두 번째가 직계 존속이죠. 직계 비속이 없으면 직계 존속이 됩니다. 여기서 직계 존속은 갑의 아버지나 갑의 할아버지를 말하는데, 역시 최근친이어야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상속인이 됩니다. 자,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이 없으면 형제 자매가 될 것이고요. 형제 자매도 없다면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의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죠? 갑의 배우자는, 갑의 부인, 병은 천조 1항 1호, 갑의 직계 비속 2호, 갑의 직계 존속에 의한 상속인이 있으면, 직계 비속이 있으면 직계 비속과, 직계 비속이 없다 그럼 직계 존속과 동순위, 그 다음에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다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지위가 굉장히 강력한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아까 갑의 아버지 갑부, 재산 많은 아버지 갑과 그 다음에 미혼인 아들, 미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도 없고, 을에게는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죠. 같이 사망을 했는데 갑에게는 부인과 갑의 아버지 정이 있어요. 그럼 이때 갑의 재산을 누가 상속을 받는가는 갑이 먼저 사망했냐 을이 먼저 사망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갑이 을보다 먼저 죽어. 그럼 갑이 사망하는 순간 갑의 직계비속 을, 과, 동순이, 갑의 배우자 병, 이 공동상속을 하겠죠. 갑이 먼저 죽었으니까 갑이 죽었을 때 을은 살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이 사망하는 순간 갑의 직계비속인 을과 동순이, 갑의 배우자 병이 공동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을이 죽어. 그럼 이 을이 상속받은 재산은 을의 직계배속이 없죠. 그죠? 그럼 두 번째, 을의 직계 존속이 누구예요? 병이죠. 그 병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갑이 먼저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을이 사망을 하게 되면 갑의 재산은 병이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을이 먼저 사망을 하면 을은 갑이 사망했을 때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을이 먼저 사망하고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갑의 재산은 갑의 직계 비속이 없으니까 직계 존속, 갑의 아버지 정, 그죠? 과, 동순이, 갑의 배우자 병, 이 공동 상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갑과 을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을 했는데 누가 먼저 죽느냐에 따라서 상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갑이 먼저 죽었냐 을이 먼저 죽었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누가 먼저 죽었는지를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재난으로 사망을 했을 때 누가 먼저 죽었는지가 증명이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에 따라 상속을 처리하겠지만, 갑이 먼저 죽었는지 을이 먼저 죽었는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서
이 각과 을, 동시 사망으로 추정하는 각과 을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게 됩니다. 이게 동시 사망의 추정 규정이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위난으로 사망했을 때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정 규정이죠. 추정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세요. 추정됐다 이퀄 증명되었다. 증명되었다. 따라서 추정된 사실은 따로 증명이 필요가 없고요. 이 추정된 사실과 반대 사실, 예컨대 동시에 사망 추정이 되잖아요. 이와 반대 사실, 서로 다른 시기에 사망했다. 요거 서로 다른 시기에 사망했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되면 추정된 사실은 깨지게 됩니다. 그게 추정의 기능이다. 그럼 조문을 해석하면 이렇죠.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게 2인 이상이 동일한 인으로 사망한 경우죠. 그런데 다수설은 2명 이상이 다른 사고로 사망한 경우, 갑은 비행기 사고, 을은 선박 침몰. 갑은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고 을은 선박 침몰로 사망을 했는데, 비행기가 추락한 때와 을이 타고 있던 선박이 침몰한 때가 똑같아. 그래서 누가 먼저 죽었는지를 알 수 없어. 이런 경우에도 30조 동시사망의 추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게 다수학자들의 태도입니다. 조문에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그 사망 선후를 알 수 없다면 동시 사망한 것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추정은 증명됐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따라서 추정된 사실은 따로 소송에서 증명이 필요 없고, 추정된 사실과 반대 사실, 동시에 사망하지 않았다, 갑이 먼저 죽었다 또는 을이 먼저 죽었다라고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되고요. 이렇게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을에게 처라든가 직계 비속이 있었어. 을. 근데 을이 먼저 사망을 해. 을이 먼저. 그리고 나서 갑이 사망을 해. 그러면 을은 상속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을이 살아있었다면, 먼저 갑이 죽었을 때 을이 살아있었다면 상속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 먼저 죽어서 을이 상속을 못 받으니까 이 을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 자식은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속을 받아야 될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을 하고, 그 상속인에게 처라든가 비속이 있었다면, 이때는 이 처와 비속이 을이 살아있었다면 상속받을 수 있었던 만큼의 재산을 대신 상속받습니다. 이거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먼저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이미 상속인이 사망했어야 돼요. 그때 대습상속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30조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게 판례입니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동시사망자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상속인일 때 그 상속인에게 처나 배우자 직계 비속이 있다면 대습상속은 적용한다는 거,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원래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먼저 사망했어야 돼요. 자, 조문을 잠깐 볼게요. 대습상속. 천일조, 전조 제1항 제1호, 직계 비속, 3호, 형제자매, 1호, 3호의 규정에 의해서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근데 여기서
1호, 3호라고 돼 있지만 직계비속과 동순위가 누가 있어요? 처가 있겠죠.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좀 전에 예에서 뭐가 되는 거야? 을이 되는 거죠. 을. 자, 을이 갑 사망 전에 이미 사망했다. 그럴 때 그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 대신해서 상속인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을에게 직계비속이 있다면, 아들이 있다면, 또 이 아들과 동순이 을의 처가 있다면 그 을의 자식이나 을의 처가 을의 순위에 대신해서 상속인이 되죠. 이게 대습상속이에요. 그러니까 대습상속이 인정이 되려면 갑이 사망했을 때 을이 이미 사망을 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을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게 대습상속이에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갑과 을이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을의 처나 을의 자식은 대습상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시 사망의 추정하고 조금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인정사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순환, 뭐 해일 같은 거, 화재죠. 화재 등 사람의 사망 가능성이 큰 재난, 즉 위난이죠. 그 위난에서 사망한 건 확실해요. 확실한데 시신이 없어. 그러니까 사망은 확실한 것 같은데 증거는 없어. 그리고 이런 위난을 국가기관이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해서 시은명의 장에게 이 사람은 사망이 확실하다.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사망이 확실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에 기초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요거를 인정사망이라고 하게 됩니다. 인정사망. 그래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 또는 추정하는 제도가 몇 개가 있었죠. 실종 선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시 사망의 추정이 있죠. 요거는 이제 사망 시기를 알 수 없을 때 추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사망한 거로 간주하는 제도 중에 인정사망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되죠. 각각의 제도가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일단 구별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출지문 볼게요. 2명 이상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 사망한 것으로, 그 다음 본다? 틀렸죠? 본다는 간주죠? 근데 30조는 추정한다라고 돼 있죠. 이 본다와 추정한다는 나중에 이걸 뒤집는 방법이 달라요. 추정은 반대 증거로 뒤집어져요. 그러나 본다는 법에서는 본다라고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증거 및 정황을 봤을 때 뭐뭐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다는 법원이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선언해야만 깨지게 되고요. 추정은 법원의 선언 없이도 반대 증거만으로도 깨지게 됩니다. 다르죠. 그래서 본다라고 되어 있는 것과 추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꼭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자주 출제하는 게 이겁니다. 동시 사망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억하세요. 여러 사람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을 했을 때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따라서 그 추정이 반대 증거로 깨지지 않는 한 그 동시 사망으로 추정하는 자들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 갑과 그의 직계비속 을 또는 갑의 동생이 동시 사망에서 추정되는 경우에도 뭐가 인정된다?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대습상속은 돌아가신 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가 먼저 죽었을 때
그 먼저 죽은 갑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이 상속을 받는 게 대습상속인데, 대법원은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자, 마지막 인정사망형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재는 그 기재된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좀 강한 추정력을 인정해 줍니다. 공적 장부잖아요. 그죠?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건 우리 호족부와 마찬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그죠? 옛날 호족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력한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재된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30조 동시 사망의 추정 규정이 있다는 거. 특히 상속, 대습 상속 중에서 우리 이제 상속법 있잖아요. 여기 민법 마지막 가면 거기서 많이 써먹는 조문이 됩니다. 꼭 추정한다 암기하시고 대습 상속과 관련된 지문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